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정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구정연휴 끝나고 지금 현재 입시가 안 끝난 선배님들, 최종적으로 기다린 분들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목동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고교 선택, 이제 벌써 또 고교 선택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영재고나 과고부터 선발되는 학교들 자체가 좀 연기가 됐죠. 그래서 올해도 일정들이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3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어쨌든 옆에 보시다시피 작년에 4월, 5월 과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자사, 외고, 일반고 등등등 선발에 대한 기간이 있었죠. 이제 아마 올해도 큰 변동이 없으면 작년하고 비슷한 날짜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특별히 또 고교 선택에 대한 궁금함과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동아일보에 이제 제가 칼럼 쓰고 있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교 선택에 대한 팁을 좀 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시면 고교 선택 오재성 소장 이렇게만 치면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기사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 수혜 등등의 학교 편차나 학교에 대한 인프라, 프로그램 이런 등등도 대비를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지금 여기 도표에 돼 있는 내용을 옆에다 잠깐 보면 내 아이는 학교 스타일이 내신형이냐 수능형이냐, 그 다음에 교과형 공부만 좀 앉아서 하는 지필 스타일이냐, 같이 브라이트하게 액티브적으로 수행도 같이 하는 스타일인가, 그 다음에 뭐 특정 한 과목만 잘하느냐, 골고루 좀 챙기느냐,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외국어 이게 쏠림이 있는가. 이건 뭐 보통 이제 과거나 영재 정도로 과학이나 이런 선행을 좀 많이 위주로 하는 학생들 자체가 영어나 국어로 일반고를 전환했을 때, 선택됐을 때는 좀 더 적응하는데 힘듦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아마 좀 있었고, 고3 교과까지 잘 챙길 수 있는가. 이 말은 목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치동 학생도 만나보면 역시 초반에는 내신 좀 한다다가 너무 못 나오면 그냥 내려놓죠. 그러고서 수능 올인, 논술 뭐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부분의 평가로 올인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괜찮은가. 그 다음에 진로 과목, 탐구나 전공어나 기타 과목도 학습 역량이 괜찮은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성실히 하는가. 보통 수행평가 단순 숙제를 볼 수 있는데 수행평가 자체가 또 발표, 토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토론하고 발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향후에 면접, 향후에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까지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사 내용들 코멘트가 돼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일전에도 한번 서울대 나왔습니다만, 서울대 수시 발표에서 나름대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이제 블라인드로서 학생부를 보지 않고 그냥 선발을 했어요, 수시 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고의 전공어, 자사고 특목에서 특히나 과거 학생들 마찬가지고, 과학 중점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반고에서도 좀 더 역량이 보이는 교과 컬이나 그 다음에 뭐 학생부 세특이나 이런 등등에서 좀 이펙트가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실적이 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샘플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거 봐라, 블라인드 하니까 결국 저런 애들이 뽑혔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만, 그럼에도 이건 특정 서울대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오소정의 포인트는 너무 학생부 빨로, 활동 빨로 국한돼서 오해하지 말 것.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 있어요. 자, 조심할 거. 이 그전에 있는 선배들과 또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부의 변화가 문제예요. 예, 교내 수상 블라인드, 그 다음에 진로도 블라인드, 독서도 블라인드.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다 블라인드예요. 그게 보여줄 게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교과 컬이나 성적 순으로 더 가겠죠. 그런데도 너무 막 이 비교과가 뭐 이제 역시 활동이 좋은 학교가 짱이야, 이렇게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물론 그럼에도 일반고에서 선생님들이 정성이 좀 있고 학생부를 신경 써주는 건 메리트는 있어요. 어차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성적인데 학생부가 좀 활동이 좀 잘 녹여져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죠? 예. 물론 자소서도 이제 다 미제출되고 면접은 남겠지만 이런 등등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다 잘라놨기 때문에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게 또 대학 측이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학교의 역량과 정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역시 성적과 이런 부분을 갈 거니, 그러니까 학교 선택을 너무 서울대와 공개된 자사특목에 대한 역량만 우선순위로 봐서 메리트가 있다, 외고도 실적이 올랐다, 짱이다, 이렇게만 오해하지는 마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 옆에서 보시면 작년 경쟁률이 자사나 외고들이 역시 경쟁률이 재작년 대비 다 파란색이에요, 거의. 물론 일부 자사고도 경쟁률이 오른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정시 확대가 되고 뭔가 입시의 변화가 바뀌었다지만, 물론 수능이 강한 학교들이 조금 더 인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고에서도 좀 수능이 강한 학교, 재수비는 좀 있겠죠. 그럼에도 수능 강한 학교를 좀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변화됐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냥 왕왕 다 경쟁률이 폭등하다, 이런 건 아닐 것이다. 작년 경쟁률로서도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어쨌든 학생부 변화와 그 다음에 입시 변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변화가 무엇보다도 이 고교 선택의 핵심, 키포인트다. 전년 선배, 작년 선배하고 우리를 헷갈리지 마시라. 2021 때는 그래도 오픈이 됐단 말이야, 학생부가. 학교만 블라인드지 학생부는 보였단 말이지. 근데 또 2022, 23부터는 또 블라인드. 24 때는 더 블라인드니까 이 무용지물이거든. 그러니까 세특이나 이런 부분이 남겠지만 역시 국한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학교 선택 자체.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샘플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원래 일반고 학생. 근데 성적이 좀 초반에 좋았어요. 근데 성적이 이제 좀 2학년 때 삐걱거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이 좋았다 삐걱거리니까, 아마 지난번 영상 때도 성적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수시 써도 돼요? 이랬잖아요. 이 학생이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다 때려치고 논술하나 정시하나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결국에는 논술에 대한 부분은 좀 광탈되고, 그럼에도 성적이 좀 아쉬웠지만 고3 성적 잘 끝내라고 제가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서 결국 다행스럽게 3학년 성적을 잘 끝내서 최종적으로 서울대 수시 합격을 붙은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또 하나, 이 친구는 의대입니다. 이 친구, 의대 친구는 일반고 학생부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학교, 학생부 활동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여드린 이유는 역시 여기 수능 최저를 그래도 감사하게 맞췄어요. 이게 만약에 정시였다면 당연히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없겠죠. 근데 이 학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렇게 합격된 사례가 또 있었고, 마지막 문과 친구. 이 친구는 자사고 학생입니다. 광역자사 학생인데 역시 활동 나쁘지 않았어요. 경영적으로 스토리텔링은 돼 있고 괜찮았어요.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런데 좀 학교를 근데 높게 썼죠. 왜냐면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능이 이렇게 나와서 정시로 합격은 했어요. 제가 다 챙겨 드렸거든요. 정시 합격까지 장담을. 근데 합격됐는데 어쨌든 예비 떠 있고, 경희대 합격한 학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사례를 봐서, 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반고도 무조건 수능이 안 된다고 이걸 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아까 의대 쓴 친구도 일반고가 그렇게 수능이 강한 학교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췄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조건 정시 확대니까 수능 센 학교가 좋다, 이것도 아니고, 수시가 여전히 많이 뽑으니까 일반고만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그 학교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그 학교에서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가, 그 학교에서 적응이 되는가, 그 학교 교과 커리가 괜찮은가, 내가 3학년 교과 성적 잘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내가 다양한 활동과 이런 것들을 두루 어느 정도 챙기면서 동아리까지 녹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2박자, 3박자, 4박자 이런 템포 전략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교 선택에 대해서 이제 또 새해가 되면서 또 숙제예요. 이것도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별거 되게 뭐 알아서 뺑뺑이 되겠지. 옆에 이게 보시면 이 친구도 샘플로 제가 한번 얘기하지만 자사고 넣고 일반고 2개, 과학 중점학교 넣고 일반고 등등, 이게 여학생도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뺑뺑이 되더니 결국 다른 학교 됐어요. 이렇게 학교를 아무리 자기가 넣었다 한들, 물론 자사고도 경쟁률이 떨어졌고 외고도 경쟁률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면 판단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일반고도 1지망, 2지망 쓴다고 다 붙는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좀 오해 없게끔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이후에 실제적으로 원하는 학교 못 가서 전학을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내 아이에 맞는, 내 자신에 맞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교 선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핵심과 사례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보셨고, 또 연락처들 남겨드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톡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그렇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구정도 지나고 이제 또 새 학기가 다가옵니다. 새 학년도 다가오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빨리 우리가 이겨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잘 학교 선택하고, 또한 그 위에 고학년 선배들도 잘 대비해서 대입, 성공 드라마 쓸 수 있게끔 모두 다 힘을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대학 보내는 남자 좀 챙겨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또 잘 참고하시고 또 좋아요, 구독 또 눌러주셔서 언제든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 소장이었습니다.